폐암 치료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제약회사와 연구진이 모여서 새로운 치료법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앞으로 폐암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ELCC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발표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같은 이런 국내 제약 회사들도 참여를 해서 국제 간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들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유한양행의 렉라자입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이번 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렉라자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함께 리브리반트라는 약과 병용요법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될 전체 생존 기간, 그러니까 OS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OS가 뭐냐면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생존하는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항암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보다도 1년 이상 생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기존 치료법보다도 우수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렉라자 병용요법이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의 매출도 크게 늘어날 테죠. 이미 유한양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국내 제약사 중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훨씬 더 강한 탄력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입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학회에서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요. 키트루다는 이미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인데 문제는 이 키트루다가 정맥 주사, 그러니까 IV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맥 주사는 맞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야만 맞아야 한다는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개발한 이 기술을 적용한 SC는 말 그대로 SC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피하 주사 방식이라는 저죠. 피부 밑에 주사를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치료 과정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미 지난해 한 11월 주요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 허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올해 안에 승인을 받아서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키트루다의 전체 매출이 연간 45조라고 합니다. 45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0%를 2년 내에 피하 주사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받는 로열티, 마일스톤 수익도 진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HLB의 리보세나립입니다. HLB도 이번 학회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해요. 폐암은 아니지만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의 품목허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리보세라닙은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미 유럽 종양학회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즉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죠. FDA 승인이 나면 미국 시장에서 정식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HLB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승인받는다면 LCLB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이번 ELCC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의 렉라자,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니까 같은 이런 신약들이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렉라자 병용요법이 기존 치료법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국산 신약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키트루다 SC가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면 알테오제는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거고, HLB가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항암제 시장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폐암학회에서 발표될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잡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학회 발표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약 혹은 뭐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슈 하나도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약사 아케소가 만든 폐암 치료제 이보네스 심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이보네스 심암은 폐암을 치료하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상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이 신약을 투약한 환자들이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간이 평균 1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던 키투르다라는 약은 5.8개월만큼 암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보네스 심압은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 동안 암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약이 정말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보네스 심압은 기존의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는 물론이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이 2가지여서 더 효과적으로 또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거의 2배가 가깝게 좋은 결과를 낸 것이죠. 이 신약은 중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도, 그러니까 양회에서도 이보네스 심압이 소개됐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투자 회사에서는 이 신약이 앞으로 더 많은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오 기술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딥시크발 쇼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네스 심압의 쇼크가 있을까? 단순한 신약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약이니까 잘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시장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